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한국을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면서 박지성 선수의 김민재와 관련한 독점 인터뷰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 선수 영입에 나섰으나 김민재 선수가 거절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와 관련한 최신 보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투토 메르카토 웹에서 박지성 선수 독점 인터뷰를 올렸습니다. 엑스클루시바. 저게 이제 그 독점 인터뷰 얘기인 거거든요. 제목은 나폴리에서 특별한 김민재,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현재 박지성 선수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뭐 그가 전북 현대에서 디렉터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런던에서 축구 경영과 관련한 공부들을 하고 있다는 소개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한국 축구의 전설인 박지성과 이제 독점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건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이 박지성, 당신은 한국의 첫 대형 스타 플레이어였고 지금 유럽에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박지성 선수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성공한 선수들이 다수 있다. 과거 많은 이들이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들을 써내려 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다. 리그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했던 모습을 보면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질문도 이탈리아에선 김민재가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박지성 디렉터는 비범하면서도 대단한 재능이다. 그는 튀르키예에서 뛰기 위해 올바른 걸음을 내디뎠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로 직접 온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성장했기에 그가 나폴리에서 기술적인 리더이자 개성을 보여주면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스팔레티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왜 안 되나? 그들은 세리에와 유럽 무대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를 막론하고 모두가 나폴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경기하는 걸 보는 건 즐겁고 공격적인 팀이며 스타들에 더해 김민재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재능들을 발견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처럼 당신의 클럽은 새로운 재능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북 현대 얘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가 5명이 있고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미래에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리그인지에 달려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어느 곳에서나 뛰어난 재능들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고전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특별한 선수지만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선수 개인도 고전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는 부상을 당했고 막 회복했으며 마지막에 그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건 이제 월드컵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갔고 막 회복한 상태에서 포르투갈하고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16강 진출을 견인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에 그는 추가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일 나폴리스타에서 김민재와 관련한 거의 서사시에 가까운 찬양 글이 올라왔습니다. 칼럼인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여신이여 노래하소서 김민재의 아기찬 분노를인데요. 일단 이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해석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칼럼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표현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에서 일리아드 서사시의 내용을 김민재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도저히 제가 해석할 능력이 안 되고요.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요. 스포츠어휘의 진부한 표현만으로는 김민재의 행적을 묘사하기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에 서사시에 의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일리아드 서사시를 조금 빗대서 그렇게 한 거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전사 또는 영웅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위키페디아에서의 그 화랑에 대한 소개를 올리더라고요.
한국 역사의 전통인 화랑과도 같다. 김민재를 화랑에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화랑은 성인 이전에 신체적, 정신적, 영혼적 준비를 통해 선발된 한국 귀족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예칭호였다. 그의 부친은 유도를 했고 모친은 육상선수였다. 즉, 그 부친과 모친의 그 운동 귀족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준비된 영웅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이제 일리아드 서사시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킬레스의 약점이 발 뒤꿈치였다면, 여기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거기를 화살촉에 맞으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킬레스의 약점이 발 뒤꿈치였다면 거의 40경기를 치른 김민재는 약점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임모빌레를 시작으로 무아니, 뉴네스, 지루 이르기까지 그에게 심각한 스크래치를 남긴 공격수는 단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즉 김민재에게 상처를 준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김담배 세갑의 10유로라는 조롱을 잊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김이라는 담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세갑에 10유로라는 조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민재가 처음 나폴리에 왔을 때 김담배 세갑에 10유로라는 문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마치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축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수비 챔피언이 됐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나폴리 지역 매체인 나폴리 피오에서는 김민재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제안을 거절했다는 기사를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익스클루시바, 이것도 독점인 거죠.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를 원했으나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응했다가 제목인 건데요. 내용을 보면요. PSG는 유럽의 다른 빅클럽들이 좋아하는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치스 구단주는 그의 챔피언들을 지키고 싶어하고 나폴리의 챔피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팀들은 그들을 데려가고 싶다면 정말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해 당사자들 스스로도 떠나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제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7월 첫 주에만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는 김민재의 경우가 그러하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그에 대한 중요한 조사에 나섰는데 그들은 바이아웃 지불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제목이 김민재가 파리 생제르맹을 거절했다인 건데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 편집팀 직원들에게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구단 경영진과 에이전트들로부터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현재 나폴리에는 빅클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에 항상 더 밀도 있는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보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수 측에서 나폴리를 떠날 모든 가능성을 거부한 상태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세리에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하는 이중 목표에 확고히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과 대화를 시작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시즌이 끝날 때 데 라우렌치스 구단주가 제시할 재계약 제안을 기꺼이 들어볼 생각이다. 이건 아무래도 그 나폴리 지역 매체다 보니까 조금 행복 회로를 돌린 것 같은데요. 뭐 재계약 제안을 들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들어보는 것과 그걸 수락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크바첼리아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선수 본인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에 협상은 난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사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프랑스 매체인 르십 스포르에서 파리가 여전히 김민재를 추적 중이다라면서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파리가 인테르 센터백인 슈크리니아르 영입과 별개로 김민재를 추가적으로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4,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파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기사에서 소개를 했었죠. 이거는 3월 1일자 기사였고 저희 그 한준TV에서도 이미 영상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렇듯 김민재 선수의 주가가 날이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 나폴리는 2위 라치오의 승점 19점 차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세리에아에서 말이죠. 나폴리가 향후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은 남은 경기 그리고 다른 경기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세리에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4월 30일에 있을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오전 전승을 거둔다면은 팀들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에 우승을 확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만약 라치오나 인테르 같은 현재 그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더 일찍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다소 죽음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밀란하고의 세리에아 28라운드 홈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레체 원정을 치른 후에 다시 이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전을 거쳐서 다시 밀란하고의 8강 2차전을 가지고요. 유벤투스 원정과 살레르니타나 홈경기를 연달아서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죽음의 일정들을 나폴리가 연승 무드로 이어가면서 세리에아 우승을 4월 이내에 조기 확정 지을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 4강을 걸쳐 결승전에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팔로잉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